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제 리액트를 지금 쭉 저희가 뭐 HTML 출력부터 조건 렌더링까지 지금 7개 단계를 지금 넘어왔는데요. 이제 그 요 정도만 알아도 CDN 형태로 뭔가 이거 만들어 보는 거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조건 렌더링에. 그리고 뭐 여기 더 가면은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라우터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확장 기능으로 더 이제 추가해서 해볼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조건 렌더링 우리가 이 파트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쇼핑몰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다뤄볼 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뭔가 구성을 해볼 거기 때문에 만드는 데이터 구성을 어떻게 해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로컬하게 내 자체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게. 뭐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 만들어서 입력 폼을 만들어 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거든.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러고 싶진 않아. 저는 백엔드 개발을 손 던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게 제가 네, 자가 발전기를 다 달아드릴 생각입니다. 자가 발전기. 그래서 자가 발전이 잘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신고하시면 돼요. 제가 고쳐드려요. 그건 고쳐드려요. 자가 발전기는. 그래서 데이터 만드는 것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스트링 형태로 만든 거를 그 데이터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좋지? DB 안 만져도 돼. 나는 DB를 만지면은 백엔드 개발자라니까? 그럼 우리 가정은 풀스택 가정이 되는 거죠. 풀스택. 근데 여기 우리는 프론트엔드잖아. 그죠? 네. 프론트엔드 세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네. 어제 그 우리 미니언저들도 환영한다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조건 렌더링 이제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는 개발자냐, 뭐 나는 개발자가 뭐지? 그래서 두 가지로 찍어보는 거로 저희가 먼저 조건 렌더링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조건 렌더링 내용으로 좀 가서 가볍게 쑥쑥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발자인지 아닌지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뭔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컴포넌트를 만든다. 컴포넌트의 목적은 뭐? 코드를 구성해서 리턴해주는 게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저기 뭐지? 클래스로 만들어서 구성할 수도 있는데 클래스로 구성은 해볼 건데 다 우리는 펑션형으로 이렇게 함수형으로 만들 거예요. 함수형 컴포넌트로. 자, 그리고요. return. 그리고 컴포넌트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개발자 컴포넌트, 비개발자 컴포넌트 만들어 놓고 이미지 만드는 것도 만들어 놓고 props 전달해서 전달 값에 어떤 것을 전달해서 구성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리턴. 무조건 다 리턴 하잖아. 리턴. 네, 리턴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라는 메인 컴포넌트에서 조건문을 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건문은 if문이죠. 그래서 if문에 해당되면 이걸 리턴해라. 해당되지 않았으면은 리턴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거든요. 예, if문에 안 걸렸으면 여기 걸려라.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일반적인 조건문을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가릿 여러분들이 가릿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우리가 개발자 컴포넌트로 이제 밑에서는 호출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따로따로 호출했죠. 디벨로퍼를 따로따로 호출해서 조건에 맞게끔 찍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if문이 아닌 조건 표현하기. 요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쓰고 그게 true면 두 개 붙은 뒤쪽에 있는 표현식이 출력되도록 하는 JSX 표현식이라는 거는 꺽쇠로 이렇게 구성된 따옴표로 싸지 않은 아주 날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에 출력될 수 있는 JSX 표현식이 출력되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력했냐? 개발자의 취향을 알아보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목을 찍기 위한 타이틀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서 return h1 개발자가 좋아하는 어쩌고. 그리고 음식 리스트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들고 왔다 치고요. 그 다음에 반복 리스트를 위한 컴포넌트 food 리스트 li를 만들어주는 컴포넌트. 그리고 wish 리스트를 만들어서 props 전달 받아가지고 wish 리스트를 담고 my food로 그게 만약에 그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배열인데 배열 랭스가 0이면 안 되고 0을 초과할 때 리스트를 돌아서 만들어주는 바로 이 조건을 썼어요. 그래서 food.length가 0
초가 앰퍼센트 두 개, 엔드 조건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뒤에 날 것으로 이렇게 만든 꺽쇠를 바로 썼어? 원래는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게 JSX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입니다. 개발자가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몇 가지입니다라는 말을 H2에 찍어주고 ULLI를 돌아주는 건 어떻게? 맵조잉 원래 맵조잉이지만 얘는 그냥 맵만 해도 이 자리에 태그를 깔끔하게 찍어주는 푸드 리스트 fname 이렇게 만든 애를 x가 안으로 들어가서 fname에 해당되는 애로 푸드 리스트를 여기다 찍어주는 li. 그래서 푸드 리스트 만들어준 애가 뭐예요? 컨트롤 클릭. 안에도 여기 보이잖아요. 리턴 li. 개발자는 props fname. props의 fname을 전달하는구나. 그러니까 컨트롤 마우스 오버만 하셔도 이 내용이 여기 출력되거든요. 얘가 maps, 이 x가 fname에 이 음식명 하나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뭐를 좋아해, 뭐 마라탕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하는 LI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구성해서 이 자리에다 뿌려주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뿌려. 그리고 다른 경우의 출력은 중괄호 구역에다 그냥 코딩한다. 그러니까 다른 구역, 즉 위에 중괄호 구역이 하나 있었죠. 이 중괄호 구역 안에 이렇게 하나 구성하고 만약에 다른 경우다 그러면 여기 중괄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else if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다. 이거 원래 else if 해야 되잖아. 조건문으로 쓰면. 근데 else if로 해서 출력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0이냐 아무것도 리스트가 빵이냐 길이가 그러면은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만 딱 출력돼. 그래서 제가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했었죠. 여기 출력된 거는 개발자가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5가지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바꿔서 만약에 빈 배열이다. 빈 배열을 푸즈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 조건 렌더링에 아직 개발자 음식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조건 출력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거 지난번에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요거 스파게티, 짜파게티, 냉면, 짜장면, 마라탕이 튀기게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리스트를 출력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과야. 약과. 지금 여기 찍는 애들을 볼게요. 루트 3까지 저희가 찍은 거죠? 루트 3까지 찍었어요. 내려갑니다. 좀 더 복잡한 리스트를 출력하는 컴포넌트. 좀 더 복잡한 리스트를 출력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달할 배열 변수를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전달할 배열 변수. 뭐 복잡하진 않지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제가 구성을 해본 애를 던져드려 보겠습니다. 던져! 네, 이겁니다. 코스트. 코스트. moves. 이거예요. year 2021년 MTT 모가디슈 범죄도시 2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렇게 영화가 연도하고 영화 타이틀하고 같이 붙어있는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제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로 출력을 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타이틀 출력했던 요 컴포넌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에 영화라고 이렇게 출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는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모가디슈, 2021 범죄도시 요렇게 리스트가 이 ULLI 형태로 이렇게 출력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찍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치킨. 딩딩딩딩딩. 컴포넌트를 구성해 찍겠습니다. 컴포넌트를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출력 형태는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그냥 보여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출력 형태가. 저렇게, 여기 출력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개발자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렇게 출력되게. 네, 그래서 반복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애는 무슨 연도 영화,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비 리스트, 반복 연도. 그러면 처음에 그 앞쪽에 이거 첫 번째 출력하는 요 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요. 위에 2-1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2-1 제목을 찍기 위한 타이틀 컴포넌트는 위에 있는 거 이걸 이용할 거라고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지금 이게 2번이지. 좀 더 복잡한 요걸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좀 더 복잡한 리스트를 출력하는 컴포넌트. 그래서 여기 구성은 이렇게 할 거고요. 3-1이라고 하고 제목을 찍는 컴포넌트. 근데 여기서 컴포넌트는 2-1 컴포넌트 사용. 2-1 컴포넌트 사용. 컴포넌트 재사용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2 만들면 되겠죠? 3-1 3-1 3-2 두 번째는 반복 리스트를 만들어요. 반복 리스트를 위한 컴포넌트. 자, 펑션 만듭니다. 펑션의 목적은 뭐라고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무비 리스트 전달값 하나 받을까요? 프롭스. 네, 그냥 프롭스로 쓰는 거예요. 네, 프로퍼티들이 들어온다 해서 네, 원래 이걸 만드신 웹폭 분들 이렇게 쓰셔가지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다들 이거를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은 뭐 자바스크립트 실력이 아직 어린 분들이고요. 우리는 알죠? 무비 리스트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return 여기 ni 열고 닫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연도 어쩌고 그럼 여기에 props가 들어가겠죠. props 점 year 네. year라는 이름으로 보내주고 그 얘기예요. props 점 mname 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면 영화명과 이거를 내가 받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year라고 하는 거 props 밑에 있는 전달되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영화 개봉 연도 전달되는 애를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mname은 영화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영화명 오케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래서 return 값이 여기서 끝이 나는 반복 리스트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3-3 3-3 여기서 이제 종합해 주는 거야. 개발자 선호 영화 리스트 출력 컴포넌트 이렇게. 네, 그래서 펑션 wish list 2 두 번째 2번으로만 할게요. props 중괄호 빠밤 여기는 wish list 2 컴포넌트 wish list 2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목적이죠. 그래서 리턴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return. 근데 얘는 이제 내용이 좀 많을 거니까 여기다가 소가로로 이렇게 갈라놓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쭉 정리하는데 빈 거 react.fragment 리액트를 우리가 react 밑에 있는 프래그먼트 요거를 열고 닫고로 해가지고 빈 껍데기를 만들어주는데 그냥 안 쓰고 프래그먼트만 써도 되는 애라고 그랬어요. 원래 저기 뭐야 우리가 그 싱글 그 뭐지 스파를 구성해서 개발 환경 안에서는 아예 비워놔도 되고 프래그먼트만 써도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CDN이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쭉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뭘 써야 되죠? 타이틀부터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wishlist 맞았나? 이게 아니라 타이틀 있잖아. 타이틀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보세요. 여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야 지금. 아 여기 하나 전달하면 티트라는 이름을 보내면 개발자가 좋아하는 어쩌구가 H1으로 리턴되는구나. 그걸 꼭 파악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올리면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올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이거는 컨트롤하고 마우스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상세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티트 오케이 여기다가 영화인 거죠, 영화. 영화 혼자 닫기 네 티트. 잠깐만 이거 먼저 한번 출력시켜 볼게요. 밑에다가 그냥 제목부터 출력되게. 네,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출력하기. 3-4가 되겠죠, 여기. 3-4 출력해 놓고 안에 구성을 계속 추가해 나가면 되겠죠. re react 도움 점 란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를 저쪽에 출력해라 어쩌고 저쩌고 카피 그래서 어쩌고에다가 출력을 합니다 어쩌고는 뭐죠 위시 리스트 2두 번째 있는 거 저쩌고는 네 번째죠 네 도큐먼트죠 쿼리 셀렉터 샵 루트 네 번째죠 여기다 출력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엔터 한번 칠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거 먼저 확인해 봅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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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이제 나오는 거죠?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찍으시면 이제 나오는 거야. 찍히게 해놓고 여기를 계속 보강해서 나가면 됩니다. 영화 위시리스트를요, 지금 영화 위시리스트. 위에랑 똑같아요. 조건을 그렇게 써보세요. 영화 위시리스트의 길이가 0보다 클 때만 출력. 조건문 써보세요. 조건문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구간은 중괄호를 한다. 왜? 중괄호가 이렇게 JSX 출력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출력을 여기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영화 위시 리스트를 우리 위에다 만들었지? 얘를 보낼 때 그냥 갖다 써도 물론 되는데 여기 바깥에다 이거 놨잖아. 이걸 그냥 갖다 써도 물론 돼요. 네, 되는데 여기 전달 형식으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위시 리스트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속성으로 담기를 해봐요. 그래서 const
MV 그래서 props에다가 W 리스트라는 형태로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W 리스트. 네, 그래서 이걸 보낼 때 걔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 리스트라는 속성으로 위시 리스트 2를 호출할 때 W 리스트라는 속성으로 props가 얘가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갖고 오죠. 얘가 네, 그래서 여기서 보내줄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W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얘는 여기서 보내는 형태로만 받겠다 이렇게 비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괄호 하시고 movs라고 하는 우리가 값을 설정해 놓은 애를 여기다 담습니다. 데이터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무거나 안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담은 애로 W 리스트로 네, 이렇게 담도록 하고요. 만약에 뭐 이런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애가 일로 들어오겠죠. 네. W 리스트로 꼭 여기서 보낼 때 이렇게 보내세요. 여기서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 써보세요. 자, W 리스트 MV my MV 지금 my MV로 받고 있죠? 네. my MV 점 length는 0 초과 앰퍼센트 2개 그 뒤에 있는 애가 출력. 그래서 div 열고 닫고 루트 하나에 묶어서 h2 태그로 쌓아주시고 여기다가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는 최근 MyMV 중괄호 또 했어요. 여기에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되죠. length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수가 나오니까 그 개수 년간 이 얘기를 쓰려고 여기다 이렇게 쓴 거고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ULL을 여기다 찍는 거죠. 찍어보세요. UL LI 그러면 LI 돌면서 찍어주는 구간이니까 중괄호 하고 네, 여기에다가 mymv.map 맵을 돌아요. X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다 직접 쓰세요. 중괄호 하지 마시고요. 무비 리스트 무비 리스트를 받는 거죠? 네, 이 무비 리스트가 뭔지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보세요. return LI year하고 mname을 보내줘야 되는구나. year하고 mname.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써요. year 속성? 그럼 x가 안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겠죠? x.year 왜냐하면 이 x라는 값은 뭐예요? x는 요 map 여기서 들어오는 애거든요. 여기서 들어오는 애. 예. 이 데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year하고 empty 이렇게 돼 있잖아. 요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온다고 이렇게 돌면서 맵을 돌면서 들어와. 엔터 한번 칠게요. 맵을 돌면서 들어와. 이거 스스로 닫기 안 해놔가지고 빨간색 나오는데 스스로 닫기 미리 해놓을게요. 요 안에다가 year x.year 그 밑에 있는 year 그리고 mname 이란 이름으로 중괄호. 이것도 이렇게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여기다가 x.empty인가요? empty 이렇게 empty를 해서 map 요 자리에 그러면 코드가 잘 li로 리턴돼서 나오는지 얘가 이렇게 li를 리턴시켜 연도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얘기잖아요. 요거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나오는지 확인. 지금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데이터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나오죠? 개발자가 좋아하는 영화는 최근 3년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22년도, 2023년도 3년간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십니까? 네, 가독성 있게 이렇게 엔터 치셔가지고 코딩하셔도 돼요. 네, 얘는 네 태그 어, 요소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컴포넌트니까요. 네, 컴포넌트의 속성들 우리가 지어진 애들, 지어진 이름의 애들. 요런 게 이제 리액트 문법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리액트에서 쓰는 컴포넌트 문법을 우리가 지금 익숙해지게 조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코딩 구역이고요.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 중괄호를 쓰는 구역마다 얘가 구분해서 그 안에서 또 쓰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닌 경우, 그럼 중괄호를 하나 더 써가지고 내가 쓴다고 그랬죠? 이거는 if문 하나를 썼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다른 if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출력, 다른 조건은 아래쪽에 다른 중괄호 안에 표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 빡빡, 중괄호 안에다가 표현. myMV 위에랑 똑같이 한 거예요, 또. length, 네, 길이가 저는 0, %? 요게 그리고 엔터 치고 밑에다가 JSX 문법, 즉 태그를 바로 쓰는 문법을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H2 태그로 그냥 아까 뭐 원래처럼 출력해 볼게요. 아직 개발자 영화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메시지 이렇게 띄워보죠. 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이렇게 찍히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 나온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만약에 데이터가 똑같이 만약에 없다. 예컨대 얘를 주석 깔고 밑에 거를 이렇게 빈 거를 밑에다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출력되는 게 똑같이 조건 렌더링에 의해서 아직 개발자 영화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돌리시고요. 이렇게. 네, 일단 여기까지 푸시 한번 하고요. 변형을 내가 좀 하나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디디디디디디. 네, 지금 푸시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내용 한번 맞춰 놓으시고요. 이렇게 쓰는 형태 자체를 일단 잘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만져놓고 좀 이따가 다른 형태를 하나 더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싱크 맞추기. 네, 개발자가 좋아하는 음식 영화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그 밑에 이제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를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찍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요.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 작가 변경, 작가를 변경해. 네, 모네, 피카소 작품이 찍히게 해놨는데 이거 누르면 여기가 바뀌어요. 그런데 리액트가 어떤 변수를 설정해 놓고요. 그 변수의 값이 바뀌면은 그 바뀐 거를 이쪽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바뀐 상태를 계속 그러니까 상태 가로채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상태 가로채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단어 혹시 아세요? 자,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훅, 갈고리 이런 단어. 자, 우리가 많이 찾는 어,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후크, 갈고리. 우리 후크 선장 아시죠? 피터팬의 후크 선장의 그 한쪽 팔이 갈고리로 돼 있어서 후크 선장이잖아. 자, 후크. 훅, 팔을 구부리고 짧고 세게 치는 거. 이것도 훅이래요. 네, 저 집에서 이런 동작 했다 혼나요? 우리 집에서 이거 청소년분이 권투를 하시는 청소년분이 계시거든요. 어설프게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라고 하지 말래요. 없으니까 훅이에요. 훅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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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러지니까 그 다음에 잠그다 걸다 이런 뜻인데요. 팔다리를 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걸어 놓는 거야. 바늘에 걸리는 낚시 바늘도 훅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여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걸려가지고 탁 딸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변수의 값을 넣어놓고 그 변수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순간 그 변수를 쓰는 애가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훅이에요. 걸고 넘어간다고 걔를. 그래서 이름이 훅이에요. 후크라는 이름이 왜 들어왔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후크. 지금 훅을 써보려고 그래요. 훅. 벌써 예상이 좀 되지 않아요? 약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 변수 하나를 여기저기다 쓰고 있는데 변수 값만 딱 바꿨더니 걔를 쓰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자동 업데이트가 돼. 굉장히 우리가 꿈꾸는 세계 아니야? 코딩 양이 상당히 줄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변수 값을 바꿨는데 그 변수 값을 쓰고 있는 애들이 업데이트 되게 하려면 뭔가 우리가 코딩 조치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하면 쟤도 바뀌어. 쟤 바뀌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땡겨서 막 쏴야 되거든요. HTML이 그냥 바뀌나? 아니잖아. HTML에다가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변수에다가 짜장해서 짜장을 찍었어. 짜장이란 변수에다가 다른 것을 바꿨어요. 짬뽕 그럼 짬뽕이로 바뀌어요? 그 변수를 다시 쏴야 되잖아. 아, 그렇게 원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애가 바로 훅이에요, 훅.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조건, 여기에서 훅을 한번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훅이 굉장히 유용한 놈이고, 예, 리액트를 쓰는 이유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 때문에 쓴다라고 느낌을 최초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찍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구성해가지고 화면에다 출력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치장스러워요, 지금요. 어떻게 내 2차 포트폴리오, 2차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성해서 화면에 뿌려야 되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괜히 하기 싫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을 것 같은 느낌이 올까 봐 그냥 일단 만드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만들어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만들어. 그 다음에 걔를 리액트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리액트로 한 페이지 안에 구성하는 컨텐츠 갈아치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다음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크를 써볼 건데요. 리액트 후크 내용이 좀 많긴 해요. 일단 써보고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써볼게요.
일단 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내려가 보신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조건 연산, 제가 지금 3번 했지? 이게 4번으로 해야 되겠네? 조건 연산자, 사망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부 렌더링하기. 지금 일단 조건부 렌더링을 하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요거 4번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후크를 사용할 거고 명화 데이터를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명화 데이터. 명화 데이터는 이거예요. 명화 데이터 바로 밑에 넣을게요. 피카소 모네. 그래서 work src에서 피카소면 이거 찍고 모네면 모네 그림 찍게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찍게끔 만듭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오케이. 네, 열려요. 네, 여기 미리 보기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오케이. 그렇고요. 자, 그러면 개발자가 좋아하는 그림 명화 찍기를 이제 밑에서부터 전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개. 어떻게 하는 거지? 개발자가 좋아하는 그림 명화 찍기. 자, 지금 내가 4로 갔죠? 4-1부터 가보겠습니다. 4-1. 타이틀과 그림 찍기 컴포넌트. 구성. 작가 이름. 그리고 작품 이미지. 이렇게 찍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위에 지금 데이터 구성.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 이름. 작가 이름을 제가 페인터라고 할게요. 페인터. 페인터. 이미지 경로. 이미지 경로는 작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작가 이름의 객체 work work 잠깐만 이름 어떻게 되었어? work src 요거요. 요 이름 work src 엔터 한번 칠게요. 네, 작가 이름 페인터. 이미지 경로는 작가 이름의 객체 work src 이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명. 작품명은 w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작가 이름, 이미지 경로, 작품명. 자, 그래서 여기 make work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만듭니다. make work. 중간에 W 대문자예요. props 전달할 거고요. 중괄호 해서 컴포넌트 만들고요. make work 컴포넌트라고 해주고요. make work component. 그래서 얘는 return하게 만듭니다. return 소괄호. 요 안에 저희는 뭐 div를 일단 쌓아볼게요. 얘는요. div 루트 하나로 쌓고요. 여기 h2가 나오게 하고요. h2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 props에 페인터 이걸로 내가 전달하겠다고요. 여기 작가명이 여기 전달되게. 그 다음에 위에다 내가 그걸 쓴 거예요. 네. 페인터 로크 src 사용하고 이미지 경로는 네. 계속 내려갈게요. 이미지 img 여기에다 계속 속성을 제가 쓸 거고요. 무슨 속성을 쓸 거고요. 혼자 닫기 한번 해주시고요. 네. 혼자 이렇게 닫아야겠지. 요 사이에 저희가 속성을 쓰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src 진짜 속성명 src죠. 네.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고 그래서 work src 여기에 대괄호 props.painter
지금 워크 SRC에 프로프션 페인터 하면 페인터, 피카소면 피카소가 찍히고 요 뒤에 있는 게 찍히고 모네면 모네가 찍히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설명도 넣고요. props w name 이 작품명 전달하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을 그냥 하나 넣을게요. 스타일 중괄호 안에 중괄호로 해서 위드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다가 바로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속성 콜론 값 여기서 가로 값을 400픽셀로 정해가지고 더 커지지 않게 하고요. 그냥 임시로 그냥 넣은 거예요. 스타일 시트를 따로 우리가 막 적용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타이틀 여기 이제 툴팁으로 뜨는 거. 타이틀 이거는 진짜 속성명하고 똑같이 쓰는 거죠. 중괄호 props에다 전달합니다. props.w 네, 그러니까 작품명이 여기 타이틀로 같이 툴팁으로 뜨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make work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체 컴포넌트 출력시키는 애를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 이게 뭐야? 4-2 만들겠습니다. 4-1 4-1 컴포넌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전체 출력 컴포넌트 위에 거는 이제 구성만 하는 거고요. 전체 출력 컴포넌트 전체 출력 컴포넌트는 구성을 어떻게 했다? 구성 전체 타이틀 하나 나오고요. 타이틀 컴포넌트 씁니다. 그리고 변경 버튼 하나 나오게 하고요. 변경 버튼 그리고 플러스 작가와 그림 출력 이거는 위에서 만든 make work 그 컴포넌트 요거를 이용해서 출력되게 딱 해준 거죠. 네 이렇게 나오게 하고 네 이제 나오게 할 거예요. 특이사항을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make work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변경하여 다시 출력하도록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훅을 사용할 거예요. 훅 사용. 요걸 할 건데 이제 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도입을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펑션 먹여볼까요? 펑션 exp express 출력한다고. 네, 컴포넌트 출력 컴포넌트입니다. exp 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rops 가로 빠빠 이거는 출력 컴포넌트입니다. exp 컴포넌트 출력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일단 출력이 먼저 되게끔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수 만들고요. 예, 뭐냐면 작가 이름 전달 변수는 뭐지? 전달 변수를 result 결과에 담겼습니다. 결과라는 단어잖아요. let result 잠깐만 작가 이름을 따로 전달한다고 했나?
잠깐만, 이 작가 이름은 조금 이따 쓸게요. 일단 놔두세요. 일단 요 리턴을 먼저 만들게요. 리턴 초가로 리턴을 먼저 만들게요. 이 안에다가 react 프래그먼트 열고 닫고 빈 껍데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루트가 하나. 거기다 출력 큰 제목부터 출력해 볼까요? 1번 큰 제목. 큰 제목은 일단 나오게 한번 해봅니다. 타이틀이죠. T 대문자 타이틀. 여기 아까 T2로 줬네.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라고 출력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일단 출력되는지 보시고 밑에다가 컴포넌트 렌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4-3이 되겠죠? 4-3으로 밑에다가 출력 만들어요, 먼저. 도시소.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 출력. 하기. React 도움 점 렌다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를 저쩌구에 출력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계속 쓰는 거 어쩌고 저쩌고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고 저쩌고로 기억하시라고. 어쩌구를 저쩌구에 출력해라. 어쩌구를. 그래서 요거 이 위에 만든 expcom프라는 애를 출력하는 거고요. 일단 뭐 갖고 가는 값이 일단은 뒤에 저쩌구에는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 여기에다가 샵 루트 5 네. 이걸로 출력한다. 엔터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해놓고 출력하게 해놓고 일단 나오는지 보세요. 일단 타이틀만 먼저 나오는 거야. 명화.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라고. 나오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빠빠빠빠빠 이건가요? 빠빠라빠빠빠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 나오네요. 일단 나오죠?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 그래서 개발자가 좋아하는 명화가 일단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작가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고요. 네, 모네 명화. 요 밑에다 이제 만들어 볼게요. 변경 버튼이 필요하겠죠? 2번. 변경 버튼. 지금 주석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는요. 클릭 시 again 함수를 호출함. 내가 again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버튼 태그가 있고요. 온 클릭을 하게 되면 again 함수를 다시 again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 거고요. 네, 여기에 버튼 닫고요. 작가 변경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again이라는 함수는요. 물론 바깥에다 만들어도 되겠지만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return 위쪽에다가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별도의 기능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agai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니까 뒤에다가 이름을 fn이라고 써줄게요. again fn again 다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again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변경 버튼 호출 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요. 변수에다가 선언해서 만들게요. again fn 여기다가 할당 여기다가 분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죠? 화살표 함수를 할당했으니 함수가 됐죠? 네, 함수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여기서 일단은 응답을 하게 해줄게요. 콘솔 한번 찍어주세요. 콘솔.로그 여기다가 뭐라고? 예, 여기다가 찍어줄게요.
다시 변경해. 요게 찍히게 할게요. 다시 변경해가 찍혀요. 작가 변경 누르면. 네, 여기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변경해. 네, 버튼 출력. 온 클릭. 우리가 C 대문자로 된 온 클릭. 요거는 지금 JSX 문법이고 이벤트를 먹일 때 이렇게 직접 쓴다 써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우리가 그 Vue.js가도 이러거든요. Vue.js도 이벤트 걸 때 이렇게 직접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벤트 걸어가지고 코딩하듯이 태그에다 직접 쓰는 코딩을 지향을 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로 태그를 구성하려면 다운표 안에 태그 넣고 태그 안에 변수 넣기 위해서 뭐 백틱을 썼다면 그 안에 달러 중괄호 해가지고 변수 또는 이런 것들이 처리돼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그거를 스트링 덩어리 이렇게 문자 덩어리로 해가지고 이너 HTML로 안에다가 팍 집어넣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태그를 건드려야 되지 우리가. 태그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뷰를 지금 우리가 안 했지만 Vue.js도 생긴 게 되게 비슷해요. Vue.js 문법은 많이 다르지만 Vue.js나 리액트나 태그를 어차피 건들 거면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같은 자기네들만의 문법 체계 안에서 쉽게 태그 구성을 하는 동시에 프로그래밍이 짜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얘네들 그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의 목적이에요. 쉽게 여기서 그냥 바로 태그 구성과 동시에 뭔가가 구성이 딱 되게끔 결과물이 눈에 딱 보이는 것처럼 나오게 이렇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도 여기다 걸어주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벤트도 여기다 그냥 걸어준 게 원래 태그에다 직접 걸면 안 되지 않나? 그거는 코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내려다보면서 돔에서 자바스크립트 작업할 때 이벤트를 걸을 때 그렇게 걸었잖아요. 아무개 add 이벤트 리스너 또는 온클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따로 불러다 걸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순간 따로 코드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 JSX 문법이잖아. 얘 자체가 코드라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요. 얘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원화한 거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직접 쓸 수 있게 한 거고요. 여기 가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 조건 렌더링. 작가 변경. 콘솔 창에 작가 변경. 다시 변경. 다시 변경해 떠요? 다시 변경해. 다시 변경해. 다시 변경해가 뜨도록 하네요. 되죠? 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림 뿌릴게요. 이미지를 일단 뿌려보겠습니다. 뿌려. 3번. 3번. 작품 출력합니다. 작품 출력. 변경 버튼 작품 출력. 작품 출력은 사막 연산자로 작품 변경하고 사막 연산자로 작품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할게요. 중괄호 코드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뭐냐를 읽어와서 작품명으로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잠깐만. 결과를 왔다 갔다 하게 해줄 거거든요, 내가요. 그럼 여기 리절트를 일단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다가. 위에 내가 작가 이름 전달 배송. 그러니까 작품 변경 작가 이름이 뭐야? 작품 변경 전달 변수 리절트를 받아가지고 리절트 값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게 해주는 건데요. 그냥 리절트 값을 props 리절트죠. 리절트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근데 전달되는 값을 props에 전달되는 값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할게요. props is
change, is change. 바꾸냐? 라고 물어보는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전달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result라는 애를 만들어요. 아까 내가 만들려다 말았죠? 네. result를 만들고 여기에 값을 담아서 처리를 해요. props is change 이렇게. 그래서 is change로 넘어오는 값은 어떤 게 넘어올 거냐면요. is change는 G의 값은 true와 false 둘 중에 하나 값이 들어오게끔 하겠습니다. true와 false. 밥 먹기 전에 너무 심도가 깊은 것 같은데? 벌써 배고파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지금? 네, 아득해지고 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어쨌든 얘를 부를 때 true false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여기 일단 여기 보내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다 보내봐. is change는 중간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죠? true 이렇게 보내봐. true. 그럼 true를 보내는 거야. 그죠? true, false 보낸다고 했죠? 오케이. is change의 속성에, 그죠? 이 컴포넌트 속성, 변수 전달하는 방법이 지금 이 컴포넌트 props로 계속 전달한다는 거 정말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막 true, false다 이거면 중괄호로 해서 내가 쓸 수 있다. 뭐 스트링형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 형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보낸 겁니다. 여기다 씁니다, 이제. 작품 출력하는 데 쓰세요, 이제. 작품 출력.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물어볼게요. result 물음표. 그렇게 하면 뭐예요? result가 true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true냐? 그러면 make work. 네, 여기에 페인터를 피카소로 보내고 W 네임을 우는 여인이거든요. 그 그림이 우는 여인이라고 보내시고 스스로 답기를 짝 해주시고 아니냐? 콜론. 그럼 얘랑 비슷하거든요. 얘를 주석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고 끝에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make work. 피카소가 모네가 되겠고요. 모네. 그리고 작품은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양산을 쓴 여인. 그래서 요거 보낼 때 이런 속성 같은 것들 눈에 잘 띄게 하시려면 이렇게 엔터 쳐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처리할게요. 눈에 잘 들어오게. 네. 피카소 오는 여인, 모네 양산을 쓴 여인. 요거에 따라서 트루 폴스냐에 따라서. 그럼 트루니까 처음에 피카소가 나올까요? 나옵니까? 오 피카소. 그러면 여기 보낼 때 false를 보내면 어떻게 돼? false. 바꿔봐봐 값을. 트루 값을 false로 바꿔보세요. 오. 그래서 작가 변경을 누르면은 이제 요 작가를 변경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true false. 그럼 여기에 있는 result 값이 있죠? result 값. 그럼 여기 클릭하면은 다시 변경해가 호출이 되죠? 그럼 result 값을 true false 값을 내가 전환시켜주면 되는 거야? 저 result를 써봐. result.
그러면 기존 리절트를 반대로 뒤집는 게 어떻게 쓰면 돼?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꾸는 연산자가 있으니 논리곱, 논리합, 논리부정이라고 우리가 세 개의 연산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 이거 아니야! 틀렸어! 또 반대로 뒤집으면 깜짝 놀란다고 했죠? 그래서 만화에 보면 검정색이 내려오고 느낌표 하나가 딱 떠있죠? 설명 참 많이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네요. 느낌표 반대로 뒤집는 거. 낮 연산자, 낮 연산자 느낌표를 사용. true, false를 반대로 전환. 네, 그 얘기예요. 저희 느낌표로 다시 담아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결과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이거 밑에다 찍을게. 밑에다 찍으면은 다시 변경해 콤마 리절트를 찍어보세요. 다시 변경해 여기 리절트를 밑으로 내렸어요. 뒤집기가 있고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여기까지 푸시 한번 해놓을게요. 푸시를 중간에 한 번도 안 했네. 푸시! 그럴 겁니다. 조건 렌더링. 이게 우리 건가? 이게 우리 건지 모르겠네. 이게 우리 건가?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그 변수 값은 잘 바꿔주고 있죠? 얘가 자동으로 다시 바뀔 리가 있냐고. 나 그거 물어. 얘가 자동으로 다시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그 누가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가 바뀌는 순간 뭘 바꾸라고 또 여기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애를 또 함수로 만들어서 호출돼서 직접 여기가 바뀌게끔 뭔가 조치를 막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런 작업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빈번하게 데이터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싱글 페이지 어플 스파는 그렇다고요. 많은 데이터 양을 처리해야 되고 특정 데이터로 항상 내 눈앞에 어떤 뭔가 요구하는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뭐 이런 SNS 그 어플리케이션 웹 연동 어플리케이션들 보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빈번한 변화를 반영시켜 줘야 된다. 바로 그게 가로채기 연결해서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후크로 연결시켜 봅니다. 그래서 후크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그 말을 써줘. 단순히 변수값만 변경한다고 해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변수의 상태를 관리하는 후크! 후크를 사용한다. 후크를 사용하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다. 반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후크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크를 사용한 상태 변수를 만들게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지금 이 변수는요. 너무 평범한 변수예요. 이 변수는 그냥 평범한 변수야. 이런 거는 아무 작동도 최초 세팅에서만 일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건 일반 변수예요. 이걸 주석 달게요.
일반 변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후크 변수로 만들게요. 후크 변수.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const 변수명을 여기다 써요. 대괄호 안에다가 result 이렇게 써요. 쓰는 형식을 최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뒤에다 쓰는데 앞에다가 세팅한다는 의미의 set이라는 말을 써요. 세팅해라. 어떤 변수? result 변수로. 근데 얘네들이 쓰는 형식은 어때요? 중간에 단어가 바뀌면 대문자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명을 쓰는데 뒤에 set 대문자 result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써요. 그 변수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액트 할당을 딱 해줘요. 초기값 세팅해주는 react.use state라는 애가 있어요. use state 상태를 관리해주는 애가 use state. 얘가 떠서 활동을 해줘야 돼. 이렇게 내려다보는 애예요. 얘가 바뀌었어? 쟤 쓰고 있는 애네? 얘 바뀌었어?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는 애가 얘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형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오축항에다 쓰면 이쪽에 초기값이 이쪽에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값을 써요. 이렇게. 자, props 초기값 여기 초기값 세팅이에요. is change를 여기다 써요. 그래서 equal 뒤에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후크 변수. 그럼 후크 변수 형식은 이래요. 후크 변수 형식. const 변수명, set 변수명, 그리고 이쪽에다가 리액트 라이브러리 안에 use state라는 애가 있어요. state 그리고 여기 초기값 이렇게 쓰시면 처음 초기값이 세팅이 되고 use state가 하는 일이 이거를 계속 관리해 주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명을 쓸 때 set 변수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set 변수명 첫 글자 대문자. 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use state가 상태 관리를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요 use state 메서드는 변수 값이 업데이트 되는 여부를 관리하여 변경 시 이 변수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한다. 얘 때문에 얘를 쓴다는 느낌을 최초로 저는 이거 쓸 때 느꼈어요. 저게 막 느끼고 있는 거 지금. 밥 먹을 시간 가까워서 얼른 봅시다. 큰일 났어. 얼른. 그래서 여기 최초 값 넘어온 값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반적인 변수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건 일반 변수 업데이트. 이거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써요. 밑에다가 하나 더 써요. 이 again fn에서 지금 변경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크 변수 업데이트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크 변수 업데이트는 이렇게 set result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set result 나오죠? set result. 그러면 set result를 함수처럼 여기다가 느낌표 result를 반대로 뒤집어서 넣어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후크 변수 업데이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set 리졸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렇게. 업데이트는 방식은 이거예요. 후크 변수 업데이트는 set 변수명 초과로 값 형식으로 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set 변수명 값. 요 안에다 값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을 딱 해주시면 얘가 반영시킵니다. 자, 저는 이거 하나 썼을 뿐이에요. use state 여기 use state 리액트 use state를 썼을 뿐이고 이 후크 변수 형식을 만들어 줬을 뿐이고 업데이트는 후크 변수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을 썼을 뿐이에요. 이걸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밑에 컴포넌트에서는 손댄 거 1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여기 리절트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얘가요. 리절트. 어쩔 겁니까? 바뀌잖아요. 임팩트가 안 와? 저렇게 만들어서 후크 변수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싹싹싹싹 바뀌어질 애들을 아주 키가 되는 애들을 저런 걸로 만들어 놓는 거야. 후크야. 딱 걸어버리는 거야. 후크.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버리는 거야, 걔를. 그러면 걔하고 관련된 애들은 싹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싹 다. 이런 애들을 100개, 20개 만들어 놨어. 그러면 걔가 키가 되는 애가 바뀌면 싹 다 바뀌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애가 뭔가 하나가 바뀌었으면 나머지 걔와 관련된 애가 뭐 20가지가, 20가지가 동시에 다 바뀌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 우리 그거 만들 수 있잖아. 객체 데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객체 값 하나 업데이트를 하면은 객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돌면서 전부 싹 바뀌게 할 수 있잖아. 임팩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만들어 봐야 더 임팩트가 와요. 네,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트루 폴스 하나만 바꾸게 딱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작품 변경하기 변수 리절트 변수를 후크 변수로 세팅하면 컴포넌트가 이 변수의 값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으로 재설정된 이겁니다. 작품 출력을 하죠. 여기는 지금 제가 손댄 거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그거 하나 설정했는데 바뀌더라. 네, 여기까지 업데이트 마무리입니다. 후크에 대한 내용 제가 쭉 업데이트된 내용을 밑에다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드렸는데 거기다 드린 내용을 맨 밑에다가 붙여놓을게요. 맨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네. 리액트 후크. 일반적으로 리액트에 사용되는 변수는 처음에 컴포넌트 전달되어 초기 세팅에 활용되고 이 변수가 변경될 경우 컴포넌트의 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변수 업데이트가 가상돔, 실제 반영되도록 실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리액트의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후크다. 후크! 걸어.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변경될 때 이 데이터를 할당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할 때 후크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구현 방법은 제가 스파 방법에서는 그냥 use state를 바로 쓸 수 있고요. 우리가 CDN에서 react.use state를 쓰는 거예요. CDN이니까요. 불러드린 애 때문에. 그리고 일반형은 내가 지금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다 썼어요. 네, 그리고 작동 원리는 use state의 초기 값, 그 다음에 변경된 값으로 체크해서 이 변수가 업데이트 됐는지 비교해가지고 반영됐다 그러면은 컴포넌트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갱신되는 거. 자동으로 변경될 때마다 다시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뷰를 하게 되면 리액티브 데이터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말도 써놨는데 뷰.js에도 비슷한 애가 있어요.
리액티브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리액트적인 확실한 향이 나는 이제 얘가 시작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어드밴스드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